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다고들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관계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시간이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느려진 걸음걸이로 부엌에 나가 밥을 짓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해가 조금 더 빨리 넘어가는 것 같고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유독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아들은 올해 45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실하고 회사도 오래 다니고 있고 사람 구실 못할 아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직 혼자입니다. 한 번도 결혼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집에 데려온 여자도 없고 늦은 밤 들어와서도 늘 조용히 자기 방 문만 닫고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고들 하지요. 혼자 살아도 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고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도 맞는 말이라서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라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저 아이는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아플 때는 누가 곁에 있어 줄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와 웃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다가 결국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 밥을 짓고 아무 일 없는 척,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 일 없는 척 아들에게 일 다녀왔니?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 일 없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아주 긴 기다림이라는 걸 나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 이야기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손주를 봤다, 몇 개월 됐다, 몇 살이 됐다, 어디 유치원을 다닌다, 영상통화를 했더니 말도 한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 할머니 손 잡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어느 날은 동네 친구가 휴대전화를 내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이 하나가 앉아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볼이 통통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손주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예쁘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쿡 하고 찔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아무 의미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나도 모르게 손주 영상이 올라오는 SNS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는지,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어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두었습니다. 남편은 더 말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한다더라 하고 웃으면서도 집에만 오면 소주 한 병을 꺼내놓고 말없이 잔을 채웁니다. 어느 날은 술이 조금 오른 얼굴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이다.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불리는 걸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남던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두 부자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을 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퇴근을 합니다. 우리 부부만 매일이 마음속 전쟁입니다. 오늘은 괜찮다가도 내일은 또 무너지고 다시 괜찮아졌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시장에 나갔다가 비가 쏟아져서 동네 언니와 함께 비를 피해 작은 카페에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요즘은 국제 결혼도 괜찮더라. 나는 별 뜻 없이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자기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가씨와 결혼했고 지금은 아주 잘 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웃어 넘겼습니다. 그게 우리 집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단어보다는 50이 넘어서도 결혼을 했다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마음이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나는 결국 아들에게 그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느 연예인의 결혼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요즘은 외국 사람하고도 많이 결혼한다더라. 그 순간 아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하지만 아들은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한국 사람한테는 결혼 못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말이 나를 그대로 찔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나는 부엌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했을 뿐인데 그 걱정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그날에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예전처럼 지냈고 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가 또 한 번 위로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쁜 마음이 먼저인지 무서운 마음이 먼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이야.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먼 나라, 다른 문화, 언어도 다를 텐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걱정 속에는 미묘한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은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했던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도 하루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저녁이 되어 있고 저녁을 먹고 나면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 그 사이에서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마음만 달아오르고 식어버립니다. 아들은 그 후로 가끔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하기도 했지만 나는 괜히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를 만나는 날이겠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의 마음이 다시 멀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밥 한번 먹을래요? 그 말이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나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날이라는 생각에 기쁨보다도 긴장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래 하고 대답했지만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을 설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수록 나는 괜히 부엌에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반찬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냉장고 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했고 국은 너무 싱겁지도 않게 너무 짜지도 않게 몇 번이나 다시 간을 봤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 밥맛이 그 아이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괜히 그런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서야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먼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내가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키는 작았고 얼굴은 갸름했으며 눈빛은 또렷하고 조용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디아나야? 그 아이는 나를 보며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툰 한국말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그대로 풀어놓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그래, 어서 들어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밥상 앞에 모두가 앉았을 때 공기는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그 아이는 숟가락을 드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한 입 한 입을 참 천천히 먹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술잔을 한번 들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괜찮소, 디아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한국 좋아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좋아한다는 말 하나에 그 아이가 한국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어떤 희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는지가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디아나는 종종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작은 과일이나 빵을 들고 왔고 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말없이 다가와 함께 그릇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신발을 늘 가지런히 놓아주었고 내가 무거운 쌀 포대를 들려고 하면 먼저 다가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참 살뜰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 사람이라는 생각보다 참 성실한 아가씨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디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골에 계세요. 농사 지으세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웃으려고 애쓰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가슴 한쪽이 괜히 시려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아들 곁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먼 나라에 마음 한 조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을 갔는데 또다시 손주 이야기로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누구는 영상통화를 했는데 손주가 할머니라고 불렀다느니, 누구는 어린이집에서 소풍 사진을 보내왔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내게도 휴대전화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너도 손주 보면 이런 거 다 해보게 된다니까.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텔레비전도 보기 싫고 휴대전화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디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와 우리 아들이 정말로 결혼하게 된다면 나도 언젠가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 한쪽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희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불안과 함께 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디아나 자기 가족을 조금 돕고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묻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돕는 거냐?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생활비 조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뉴스에서, 소문에서,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짐을 지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결혼이 나중에는 후회로 남지는 않을까? 결국 어느 날 밤 남편이 아들과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내 인생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망치듯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그토록 단단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디아나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나는 괜히 불안해져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일 없어.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그 아이들 앞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디아나는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나가고 집에는 나와 남편 둘만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 씨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디아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호 씨가 저 때문에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제가 돌아가면 다 편해질지도 몰라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아이의 고개 숙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지만 그 애쓰는 마음이 너무도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내 그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한 말들이 혹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밀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누군가의 미래를 흔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부모랑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시울만 조용히 적셨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꺼낸 날 이후로 우리 집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앞둔 사람들처럼 말은 줄었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부엌에 남아 한참 동안 불 꺼진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해서 그렇게 큰 결정을 앞두고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다가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들이 어릴 때 처음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갔던 날
비가 와서 우산을 씌워 주던 모습,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런 기억이 왜 하필 그날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국제결혼 전문업체라는 곳을 남편, 아들과 함께 처음 찾아갔습니다. 사실 나는 그 공간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낯선 나라 이름들이 적힌 안내문, 벽에 붙은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수많은 커플들의 얼굴이 너무도 현실 같아서 우리가 정말로 이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 이야기, 비자 이야기, 부모 양가의 동의, 문화 차이에 대한 설명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디아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저 많은 절차와 낯선 과정들을 혼자 견디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생각을 하니 괜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에 계신 디아나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흙빛이 도는 집 마당, 그 뒤에 서 있는 중년의 부부, 그리고 그 옆에서 서툰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디아나 말은 서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도 표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화면 속 부모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그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딸을 키웠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딸을 보내는 부모의 눈빛과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눈빛은 나라가 달라도 똑같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 하나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도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의 영상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결혼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날짜를 잡고 양가가 서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디아나는 그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류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여러 번 확인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물었습니다. 생활도 참 알뜰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았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에 대한 태도가 참 바르고 따뜻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인사하고 늦은 밤에도 안부를 묻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외국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소박했습니다. 큰 예식장은 아니었고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용히 치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눈물이 흐른 날이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디아나는 긴장한 얼굴로 아들 옆에 서 있었고 아들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서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쉬움인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그 말을 하는 순간 디아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자란 환경도 달랐지만 그날만큼은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만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결혼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처럼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말이 어긋나서 서로 오해하기도 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기도 했고 생활 방식이 달라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아나는 참을 줄도 알고 배우려는 마음도 큰 아이였습니다. 한국말을 더 잘하려고
밤마다 공부했고 김치 담그는 법도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요리도 가르쳐주고 시장 보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디아나는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소주 대신 사이다를 마시며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거냐? 그 말이 얼마나 떨리던지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귀에 선합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몇 시간을 서성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그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세상이 한 번에 환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주는 작고 따뜻했고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이 드디어 이 작은 품 안에 도착했다는 것을. 요즘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디아나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아들은 아이를 안고 거실을 오갑니다. 아버지는 손주가 울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안아들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에서 괜히 웃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서 또 손주 자랑 영상이 오면 이제는 나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손주 영상을 보내줍니다. 화면 속에서 친구들이 야, 내가 제일 늦더니 제일 귀한 걸 얻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오랜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혼자일까 봐 두려웠고 늦을까 봐 두려웠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고 자꾸 재고 자꾸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깨닫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을 대신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선택한 인생을 믿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요즘 나는 저녁마다 손주를 안고 창가에 섭니다. 작은 몸이 내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숨을 쉬는 그 느낌이 참 신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지요. 그때 나는 오늘의 나처럼 또다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기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늦게 출발했지만 결코 늦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은 그 나름의 시간으로 흘러왔고 디아나의 인생도 그 나름의 시간을 건너왔고 그 두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나이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고, 결국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오늘도 나는 손주를 안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말이야. 결국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뜻이더라.